2022년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16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장 탈출 넘버원 73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공석인 문선 누나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 옵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만날 법도 아직 어린아이니까 놀라겠다.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면서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는. 네, 그래서 그렇죠. 공석. 네. 쓸쓸해 보이네요, 그 그렇습니다. 자리. 네. 없을 때 놀려보는 거죠. 네, 네. 농담이고 저희가 약간 당겨서 오늘도 휴일이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자 그래 시간을 당겼는데 누나 잠깐 깜빡했나봐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곧 네. 도착할 것 같고요. 네. 언니 어제 술 먹었을 수도 있어. 아유, 개 때렸죠. 분명하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시간을 몸이 기억해요. 머리가 기억하지 않고. 맞아. 그냥 그때 좀 반응하거든. 그래서 아마 누워 계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땡긴 적은 없고 없어요. 저희 스케줄 때문에 한 30분 뒤로 맞아요, 미루거나 이런 맞아요.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보통 익숙해져 그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린이날인데 이제 또 두 분은 어린이를 라니는 키우잖아요. 뭐 그렇다 치고 본인이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 건가요? 네. 앞머리를. 깜짝 놀랐어요. 너무 되게 어울린다, 귀여워가지고. 근데. 그쵸? 어울려? 잘 어울린다. 다행이네요. 네. 남편이 너무 하도 깜찍해. 비웃어가지고. 왜요? 웃었다고? 아, 원래 자르던 원장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이제 좀 젊은 선생님이 잘라주셨는데, 네. 잘랐을 때 한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머리가. 아. 그리고 남편이 자꾸 아, 약간 그럼 처피백 마냥 푹 땡겼구나. 그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가서 내렸죠, 이렇게. 다운 펌으로 내린 괜찮아. 게 이 기장이에요. 예뻐. 그래. 고마워. 진짜로 예뻐. 출연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진짜 지금 예쁘지 않아? 얘가 진심인가. 귀여워서 소리 질렀어요. 이런 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태생적인 능력. 무슨 말을 해도 비아냥거리게. 이게 아니야! 여기 와서 내가 그렇지. 아니야. 태생적으로 항상 싸가지가 없다니까. 태생적으로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죠. 그런가? 느낌이 예쁘다가 아니라 예뻐. 아니야. 뭐 캐릭터가 그런다면 이상하게 뭐, 묻어서 그래. 아니, 그런 캐릭터 좋아. 그 캐릭터 아니야. 누가 만든 건가요?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만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네. 내가 라니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데? 근데 사실 너가 좀 많이 만들. 내가 왜 라니 캐릭터 뭐 내가 말할 때마다 마치 내가 무슨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것처럼. 문제 있는 발언을 하니까요. 네. 약간 전후 관계가 잘못됐는데 형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너가 비아냥거리는 게 이제 익숙해져갖고. 그래. 예. 네네. 그러니까 넘어갈 법도 하지만 지적하고 말겠다. 예. 네. 꼭 하고 싶죠. 어떤 또 이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이제 거슬리죠. 지적하는 거. 네네. 거슬리네. 피드백을 꼭 주고 싶거든요. 네. 본인은 만족하나요? 머리? 응? 아니요. 왜요? 조금 한 2cm. 조금 더 내려? 아니야. 그럼 답답해. 근데 지금 보배- 인형 같아, 귀여워. 뭐, 늙은 인형. 저거 봐. 아니 왜? 30살 넘은 여자애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 사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네. 아니 30살 넘은 여자는 귀엽다고 하면 안 되는 그래, 건가요? 아니 근데 귀여울 수 그런 거보다 좀 있지. 과하다 지금. 라니. 형수는 귀엽다라는 생각 전혀 안 드나요? 안 들죠. 아, 그건 그래요. 아, 그래요? 무섭죠. 귀여울 때 너무 무서워요? 아니야, 너무 커. 형수는 혼날라고. 이제 뭐 약간 훤칠하다, 뭔가 늘씬하다 이런 단어랑 시원시원하다. 다 오겠는데 귀엽다라고 하기에는 을망졸망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좀 이제 워낙에 사이즈가 이렇게 이게 건강미가 넘치죠. 그렇죠. 왜 항상 키가 작고 아담해야 귀여운가? 맞아. 일반적으로 그건 그렇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치. 근데 보통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네. 둘도 그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 있는 걸 볼 경우는 없잖아요. 방송 보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니까. 네, 생각보다 키가 커요. 보배도 그렇고 라니도 그렇고. 보배 몇이죠? 68? 69? 작지 않아. 이제 69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줄었어? 줄었어. 늙네. 라니는? 노화가 시작됐어요. 67. 야, 여봐, 너무나 시작됐대. 아니, 그런 거지. 라니가 더 작아? 키가 줄어서 나온 거지. 보배 생각보다 커. 그렇구나. 커요. 라니가 되게 커 보이는데. 아, 그래? 여기도 커요. 68, 69면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와이프가 70이 넘어가니까 웬만하면 웬만한 여자는 형수는 지금 182죠. 내년 안 자랐네. 내년 아직 안 늙었어. 정도면 계속 자라. 내년 이맘때쯤이면 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네. 그래서 이제 박여사의 덩크 챌린지. 다음 년도 이제 핵심 콘텐츠입니다. 네. 계획하고 있나요? 그렇지.
문선 누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죄송해요. 원래 아니,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아예 생각을 못했어. 아예 까먹었어. 아예 아니, 5시?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 아니 약간 아예 5시라고 오.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다가 그래. 갑자기 카톡 보고 그래. 스케줄이 많으면 저렇다니까요. 그래. 오늘 근데 쉬는 날이었나요? 별다른 스케줄. 아니 앞에 녹음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5시라고 생각하고 혼자 그래도 일찍 오셨어요. 길이 안 막혀요? 그러니까 원래 5시로 맞춰놓고 있는 동선이었으니까 진짜 아예 생각을 못 그러고 진짜 있다가 5시. 제 시간에 온 거야. 딱,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이제 5분 출발할 남겨놓고? 때쯤에 딱 봤는데 갑자기 네. 4시 시작. 근데 이거 지금 광고하고 스타트한 지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아, 딱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네. 좋은 타이밍. 그렇습니다. 그 보배가 앞머리를 잘랐는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 이게 정상적으로 그치. 칭찬하는 방식이라고. 왜? 너도 똑같이 했잖아. 너무 귀엽다고. 웃기군 해. 아까 그렇게 얘기했냐? 어떻게 했어? 인형 같다. 너무 귀엽다. 칭찬 아니야? 칭찬이죠. 귀엽다. 귀엽다. 느낌이 어떻게 다르네. 그래? 예뻐. 아, 이거는 억양이 완전 달라요. 제가 본방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아, 예. 네, 어떤 우리가 의견이었지? 피드백 좀 주세요. 네. 아, 너무 귀여운데? 그래 누나가는 톤이 맞지. 어떻게 했을까? 잘했는데. 네.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예. 자,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입니다. 지금 피부 뒤집어지는 분들 꽤 많은 시기입니다. 많죠. 네, 환절기에 뾰루지나. 뾰루지도 나고 건조한데 거기에 이제 작게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꽃가루 이런 거 있으면 알러지 때문에 뒤집어지는 분, 뾰루지 나는 분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울긋불긋해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세정, 클렌징 폼, 그 다음에 먼지를 닦아낼 수 있는 빙하 머드팩, 네. 그리고 잘 때 또 여러 가지 좋은 피테라 성분을 빡빡 집어넣을 수 있는 수면팩까지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소노코스 아이세라죠. 이런 시기에 피부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더워지는 때잖아요.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워. 그럼 건조해지고 뾰루지 맞아. 올라오고. 그럼 늙어. 그럴 맞아요. 때는 진짜 피부 온도 내리는 데는 요 빙하 머드팩 그리고 수분 채워주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 놓치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 다 쟁여두시고 홈쇼핑 같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정의 달 5월 이 부모님이나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 본인들이 쓰셔도 되고요. 가족에게 피부 건강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30% 할인된 가격에 세트를 판매 중에 있고 이 자연보호 캠페인 일환이래요.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리유저블 컵 요거를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원하시는 디자인 적어서 주시면 해당 디자인으로 발송이 되니까 1번은 빙하고 2번은 촛불이래. 고진감네. 이거 술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여기 뭐 캠핑 갈때 고진감래. 여기 여기에 술 가져가가지고 왕창 맥주. 따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빨대로 쪽쪽 빨면은 괜찮은데. 취하기 되게 좋거든. 이 무게감이 없어가지고 진짜 캠핑 가거나 야외로 나가실 때 그쵸. 챙겨가셔도 좋을. 환경도 생각하고. 기왕 구매하시는 거 요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창에 소노코스 또는 소노코스.net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마시는 이너뷰티 화려화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얼굴에 뭔가를 쳐바르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썼거든요. 어렸을 때 오히려. 20대 때는 좋은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좋아지는 줄 알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죠? 내 안을 챙겨야 된다. 안에 수분을 메꾸고 좋은 것들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도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점점 젊어지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속이 썩었었나 봐요. 화려하 덕분입니다. 네. 그래도 가정의 날이라 가정의 달이라 네. 선물할 일도 많으실 텐데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죠. 완전 좋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좋아하시고 더 효과를 볼 만한 제품이에요. 콜라겐 같은 거 기본적으로 드시잖아요. 여기 화려 안에 콜라겐 들어있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이제 기능성 식품인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이 들어있는데 인기 많았죠 이거. 이게 피부 주름, 눈가 주름, 피부 탄력, 피부 보습 여기에 모두 효과가 와, 있다고 다 입증이 좋아지죠. 됐으니까 이왕 드실 거면 제대로 된 이너뷰티 상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 기념으로 주원영이 시연을 보여주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뭐야? 보고 싶으세요? 네. 모르는데. 네. 봐서 뭐해? 과연 이주원의 가서 뭐해? 봐서 뭐해? 어땠어? 하지만 가서 뭐해라고 하니까 되게 하찮게 느껴져. 약간 어린이날 보여주는 거는 이제 어린이 같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안 보여준다. 네. 뭘 보여줍니까? 네. 네네. 어쨌든 이 남성의 성 문제 관련돼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 의료기기가 등록이 돼 있고요. 특허청 기술 특허도 등록이 돼 있고 미국 FDA 등록 다양한 기관에서 효과를 입증을 받은 제품이고 유명 대학병원 비뇨기과에도 납품 중이고 10년 이상 많은 후기들이 남아있는 굉장히 오랜 전통의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성 건강은 어디 있는가? 네, 어린 날 어린이 고추를 지닌 이존 씨가 예.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네. 드디어 실성을 하셨군요. 예. 아, 힘드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나이랑 상관없이 약간 조금 아리까리하다 고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쓰시는 거 부담될 수 있으니까요. 꼭 네. 항상 말씀드리죠. 상담을 받아보셔라. 무료입니다. 시장 탈출 청취자를 위해서 가격 할인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증정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검색 후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거나 080-255-0000 080-255-0000으로 전화해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여생 계약 결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조건을 걸고 혼인관계를 맺는 거를 얘기하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면 갱신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계약 결혼에 대해서. 아니 근데 드라마 보면 맨날 계약 연애, 계약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쵸. 진짜 찐 뻔앤러브 사랑으로. 하잖아요. 뭐 진정한 사랑이니 뭐니 뭐 개소리 하죠. 그러니까 개소리다. 아 개소리다. 네네. 헛소리다.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안 하면 되지 왜 계약 결혼을 하나 싶어요. 그치. 의미 없다. 역시 똑같다. 없죠. 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죠? 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네. 당신이 대답할 차례니까. 네. 저는 사실 이 계약 결혼이랑 비슷한 개념인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이거 인간이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결혼 너무 길다. 옛날에는 끼껏해야 예를 들어서 한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끼케야 60살까지 사는 건데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사는 건데 이제는 한 사람이랑 7, 80년 살아야 된다. 너무 길다. 왜 이렇게 오래 살죠? 100살까지 산다 봤을 때 결혼을 일찍 하면 30에 하면 한 70년 살아야 돼. 그치. 난 70년 살아야 되겠네. 왜요? 100살까지 살 산다고 거니까. 하면. 계약 결혼 어떻죠? 괜찮은가요? 안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 말자. 누님이 했잖아. 중간에 계약서를 넣어. 아 근데 아이가 있으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계약 결혼도. 네. 아이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한 10년제. 10년. 네, 10년제로 바꿔야 된다. 아하. 10년 동안 한 사람이랑 같이 파트너로 살다가 둘이 너무 잘 맞아. 음. 둘이 앞으로 10년 더 괜찮아. 그럼 연장. 그 다음 연장은 10년 넘게 기니까 5년 단위로 연장.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옵션을 이제 넣어요. 운동선수들도 옵션을 넣거든요. 어. 예를 들면 승리수당 같은 거야. 몇 골 이상 넣었을 시에 1년 연장에 연봉을 얼마 올려주고. 뭐 이런 것처럼, 뭐가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이? 아이를 옵션으로. 섹스 횟수. 섹스 횟수? 올해 200회 이상 채우면 1년 연장. 아니, 그 표정 왜 그래요? 1년 200회면 그래봐 이틀에 한 번 정도인데. 일주일에 한 번쯤 진짜 빡세게 빡세죠. 박종인 실천하고 사나요? 아, 일단 저는 뭐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할 것 같은데 실천. 실천을 결혼해봐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야 가능할 것 같죠. 일주일에 한 번 하려면은 굉장히 뭔가 좀, 작업 시간이 짧아야지 가능하다. 작업 시간이요? 네. 어떤 작업 일하는 시간이? 시간. 일하는 시간이. 네네네. 짧아야 되지 않을까.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좀 표현이 좋네요. 네. 괜찮네요. 근데 그 정도 한 200회 하면 뭐 이혼할 권리가 있다든지. 고 이혼할 이혼할 200회야. 그러면 사람들이 200회 어떻게든 채운다. 내가 1년 살고 열심히, 끝내야지. 열심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장부 나온다, 장부. 네. 그러면 둘은 이거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은 얘기다. 그런데 약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다. 네, 이게 저는 약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충분히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본다면은 이런 식의 어떤 결혼 형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형태 바뀌긴 할 것 같아. 결국에는 만기가 있다는 거죠. 만료되는 시점이 있다는. 그렇죠. 그게 약속된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좋죠. 자,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특징이 있는데 사랑의 방식을 당사자 간에 결정을 하고 이건 뭔지 한번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결혼 생활에 약속을 하고 어기면
깨끗하게 갈라선다. 반대로 결혼 생활이 서로 만족스럽다면 이제 갱신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일본인 이 하세가와랑 애조에 애조에. 여자가 하세가와고요. 남자가 애조에랍니다. 실제 결혼 계약서래요. 1. 혼인 관계는 1년마다 갱신한다. 여기는 1년 1년마다. 예. 짧다. 계약직이야. 예. 2. 이혼할 자유를 갖는다. 3.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 흡연하면 이혼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제기할 수 있는 조건. 귀여운데? 2. 불법 약물을 사용하면 이혼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제기할 수 있는 조건. 불법 약물 뭐죠? 뭐지? 자, 3번. 사전에 말하지 않고 피임을 게을리해서 다른 사람을 임신시키면 이혼한다. 그러면 피임을 잘하면 다른 사람을 임신 안 시키고 관계라도 된다는 거야? 그래도 뭐야? 괜찮다는 약간 그런 조건이겠죠? 높은 형인 것 같은데. 아. 아내가 남편에게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고. 4. 이 조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합의하에. 조건 몇 개 안 돼. 생각보다 네. 적네. 네. 자, 4. 서로를 성적으로 독점하지 않는다. 나오네. 그치. 양쪽의 성적인 자유를 보장하는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 폴리아모리. 그런 느낌이랑. 폴리아모리 느낌이네요. 네. 생각해보면 결혼 계약이라는 게 그거랑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어. 완전히 같진 않아도. 자, 5. 제3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다면 성병 예방을 철저히 한다. 서로에게 꼭 중요하죠. 알려야 되고요. 2. 아. 생식에 의향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한다.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거. 번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이게 서로에게 꼭 알린다는 오늘 나 누구하고 관계한다라는 거를 알려야 된다는 그렇죠. 나 했어, 잤어, 누구랑 뭘. 이건 사후통보지. 사전에 얘기해줘야지. 아. 나 잘 거야? C랑 섹스할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C가 안 해주면 되게 민망하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까이고 왔어. 그건 알려줘야 돼. 만약에 내가 야, 나 오늘 누구랑 섹스할 예정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부인일 거야. 지랄 네가? 야, 걔가 해줄 거 같냐? 나니까 해주지. 그러면 안 되잖아. 지랄한다. 걔가 니네 착함하겠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너무 무한하겠다. 아니면 여자가 나가는데, 나 오늘 누구랑 만나는데, 어. 야, 그 새끼 존나 쪼꾸매. 자, 다음 6번.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하면 돈은 따로 관리한다. 7번.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분담한다. 8번. 동거도 가능하고 별거도 가능하다. 9번. 결혼 예식은 없다. 반지도 나누지 않는다. 자, 아니, 이름 왜 결혼하지? 이거 이거를 굳이 계약서로 써야 할 이유가 있어. 어떻게 보아요, 이거를? 이 형태가 과연 결혼이라,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일에서 얻는 게 뭘까요? 그게 궁금한 거. 자유로움. 아니, 결혼을 결혼 그러면 안 하면 안 하면 되잖아. 되잖아.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싶지만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깔끔하게 끝내기 위한 어떤 그 계약이 아닐까. 단지 그것뿐. 저는 이런 거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사회적 통념상 결혼을 해야 되겠어. 부모님이 막 결혼 안 하면 안 된대. 그럴 때 귀찮으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그럴 때야 가능하지만 굳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좋아하지만 자유를 위해서? 그럼 이런 형태의 결혼을 할까? 라는 물음표가 있어요. 나도 딱 와닿지가 않는다.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를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결혼이라는 생각을 머리 안에 넣고 있으면 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머리에 있는 개념을 바꿔야 하나 이게 이해가 갈 것 같아. 언니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인데. 저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만나면 되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뭐 부모님이 원해서 아니면 표면적으로 결혼을 해야 돼서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 하세가와랑 애조에 씨가 정말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사랑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거예요. 되게 결혼 생활 해보고 싶고 이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약 결혼으로 간다. 하지만 결혼 생활 전에 동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동거를 해도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지금 말한 조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하면은 이렇게 조건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그냥- 순수하면? 왜냐면 봐봐. 결혼은 지금 이럴 건 뭐하러 결혼해. 이러면은 우리가 누나 결혼해서. 순수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제3자와의 성관계. 이게. 오케이, 할 수 있나요? 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야, 이거는 봐봐, 얘들아. 얘들아, 잘 봐.
이게 결혼 계약서에서 조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둘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에 의해서 뭐 다른 게 세워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거 빼실 거죠? 네? 이거 이거 빼야 돼. 이거. 이것도 내 취향 아니야. 이들의 계약성도니까. 그래. 근데 진짜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편견 없이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정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몰라. 진짜 정말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좀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 같은 게 그래도 있잖아, 약간.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지금 머릿속에. 근데 그렇지. 그거를 지워야 가능한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아까도 보배가 라니가 얘기했나? 이러면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라고 그렇지. 했잖아. 근데 결혼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하나 이게 가능하지. 맞아. 그렇잖아. 봐봐. 이건 얻는 게 없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뭐 늙을 때까지 서로를 부양하고 부모님을 챙기고 자식을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럴 건 뭐하러 결혼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종현 씨 말대로 그런 목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둘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와 얘랑 살아보고 싶다. 우리 한번 결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면은 그래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조건은 이런 거 어기면은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계약서의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연애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아까 이 보배 얘기했던 거대로 동거랑 유사한 것 같아. 비교적. 그런 느낌. 여기에는 이제 그 4번 때문에 그 성적으로 독립한다. 그게 이제 좀 특이점이긴 한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게 막 너무 이상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의 개념을 조금 더 여기 두 분 유부녀분은 되게 혼란에 빠졌어요. 네. 혼란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결혼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뭐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든지 뭐 요즘에는 뭐 각자 자기의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가끔 그것도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진짜? 왜냐면은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되게 올드한 느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꼰대다 꼰대. 꼰대예요. 난 경제 그러지 공동체야? 그건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공동체.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이익을 대변하고 그러면 나는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럼 봐봐. 지금 만약 이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내가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보수를 뭐 남편한테 받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그냥 무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통념에서의 그런 결혼이랑 너무 멀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6번에 맞벌이가 기본이고 이런 그게 이제 달리는 것 같아. 그게 논리적으로 그나마 성립이 되려면. 그치. 각자의 어떤 영역 생활이 있는 거지. 약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잖아요. 맞벌이를 안 하고 뭐 여자가 이제 가사 일을 할 경우에 남자들의 돈을 약간 내가 벌어서 왜 저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되게 서로 손해보고 손해주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애초에 이게 좀 혼인하고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하고는 그래. 완전히 결이 다르니까. 우리 마인드셋을 바꾸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봐봐라. 지금도 이제 둘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희생을 깔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결혼 생활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다. 근데 그런 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편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도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분담한다. 근데 이 분담이라는 단어가 5대 5이냐, 7대 3이냐 이런 문제도 항상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리고 3인 뭐 사람은 자기가 파토나겠지. 희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느낌. 그런 거를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도 다 결혼은 그냥 희생이다라는 대전제가 다 깔려 있어. 그냥 다 편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거 자체가 다들. 없어져야 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없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관계는 완전히 100% 동등하고 100% 평등한 관계는 없어. 근데 그걸 결혼해서 혼인 관계에서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계약 결혼의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을 해도 내가 만약에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그러면 계약은 금방 파기될 그치, 거고 그럼 갈라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이라는 게 굳이 계약서 상으로도 이게 실행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 그러면 이혼하면 돼. 자, 여기 오히려 하나 결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네네네. 것보다 이혼이 되게 프리해지면 되는 거죠. 계약 결혼은 약간 그런 이혼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뭐야? 지금 딱 맞잖아. 그래. 여기 뒤에 예상했어, 밑에 이게 한 줄이 있어요. 예상했어. 예. 아, 그렇습니다. 이혼을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다. 자, 이건 나쁘지 않은데? 막 이러고. 네, 좀 이거 보배랑 라니랑의 생각이 저도 사실 이쪽에 가까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문선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그 개념을 바꿀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바뀔 것인가? 아까 주원 형이 얘기한 대로 연애와 결혼 사이 그 어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동거 정도에 가까운 게 결혼으로 결혼의 의미가 예를 들어 격하라는 표현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범위가 좀 넓어지거나 아니면 반대의 의미 좀 좁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된다면. 그치.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결혼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네. 하여튼 돌아갈 수 있다 칩시다. 결혼 전으로 돌아갔어요. 네. 결혼을 해야 돼. 계약서를 쓸 수 있어. 무슨 항목을 넣을 건가요? 나는 이 항목은 꼭 넣고 싶다. 자 하나씩 그 소신 발언 해주세요. 뭐 형 꼭 넣는다. 10년 안에 이혼을 한다면 아무것도 서로에게 바라지 않는다. 위자료를 안 주게. 지가 달라고하겠다는 거잖아. 설마 그 말을 야, 하니까. 되게 조곤조곤 조용히 강력한 멘트를 때리네. 졸라 현실적인 멘트를 하고 있어. 왜? 70년 안에 이혼을 한다면 뭐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 재산 기여 이거 없이 그냥 내가 다 서로 바라지 벌었다. 않는다. 내가 번 거 내가 가져가겠다.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혼할 때 제일 문제가 재산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야. 이런 조항은 또 할리우드 스타들이 결혼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할 수 있지. 많이 얘들은 하더라고. 돈이 장난 아니니까. 재산 분할 장난하게 떨어지니까. 그러지. 뭐 위자료가 몇 천억 막 이렇게 해외 부자들 막 조 단위로 위자료 주고 그러잖아. 맞아. 그런 거 넣으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괜찮네. 그런 건 이해가 간다. 네. 뭐 그런 조항을 넣고. 10년이면 너무 짧은 거 30년? 30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챙겨줘야지. 그거는 도리상 같이 산 게 있으니까 30년 이후부터?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걸 계약서에 넣고 싶다. 그쵸. 되게 가벼워지지 않아요? 완전 그럼. 다르죠. 네, 완전 이거 가벼워지죠. 얘기하면 아마 지금 직장에 대해서 예전이랑 완전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 맞아. 나는 그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일 안 그만둘 거야. 당연하지. 내가 그치. 당연하지. 아니 왜 자꾸 일을 그만둔다는 전제를 깔아? 아니, 근데 일안 일을 그만둬도 돼.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만약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거 만들어야지. 그래서 당연하지, 내 당연하지. 밥그릇을 챙기게 되는 거잖아. 이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맞벌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배가 얘기하는 결혼의 형태는 완전한 분담이죠. 경제, 내가 바깥 사람. 그다음에 내부의 육아나 이런 거는 완전히 안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맞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서로 다 그냥 5대5가 잘려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뭘 계약서에 넣을 건가요? 저도 비슷한 거 넣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오픈한다. 모두 다 오픈한다. 모두 다 오픈한다. 너도 뭐 당한 거 있나요? 아니 없어요. 이 뭐 두 분은 그렇다 치는데. 네.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몰라서. 전혀 몰라요? 네. 아 그래요? 뭐 버는 게 있을라나. 네, 그렇습니다. 누나는 뭐 넣을 것 같은가요? 주식하지 않는다. 통장을 깐다. 허튼 무슨 도박이나 손대지 않는다. 주식해도 되는데 주식할 때 레버리지 땡기지 않는다. 대출 땡기고 그러니까 신용 경제적인 거.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미수로 하지 않는다. 보배가 한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우린 거 아니죠? 투명하게 공개한다. 투명하게. 네. 경제적인 부분을 오롯이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한다. 야, 이게 생각보다 나는 많을 것 같아. 많을 실제 것 같아. 결혼한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오픈하는 거를 남자든 여자든 좀 할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오히려 어. 그래서 약간 지금 여기 이 혼인계약서에서는 제3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폴리아모리잖아요. 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오히려 그런 어떤 뭐 바람 아니면 제3자와의 어떤 관계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순위에서는 그 뒤에요. 후순이다. 오히려. 정말? 나는 그런 것 그거는 당연히 글씨로 굳이 써야 되나? 지켜야 되는. 그래서 써야지.
써야지. 계약서에 없는 순간 맞아. 그때부터 아주 들어지는 개박살 거야. 납니다. 무조건 계약서에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치. 이 계약서 쓸 때 진짜로 이렇게 되면 변호사랑 써야 돼. 그냥 자기들끼리 쓰면 안 돼. 맞아. 변호사 쓰고 공증 받고 제대로. 네, 법무법인 지역에서 네. 하시면 됩니다. 홍보 잘해줘. 네. 그래서 이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람 폈을 때, 배우자가 바람 폈을 때 이제 보통 뭐 가벼운 거 같은 거 봐주고 대부분 넘어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한 번 바람 폈는데 별거 아닌 가벼운 바람에 이혼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그런가? 대부분 드물어. 보통은 처음 별거 아닌 바람이라는 게 없지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를 막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면 한 그냥, 번, 뭐 이런 거. 한 번 뭐 누군가 실수하고 연애를 한 게 아니라면 진짜로 어. 깊은 연애를 한 게 아니라면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절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많은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한 얘기인데 봐줄 거여도 절대로 그냥 봐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각서라도 쓰고 근데 각서는 사실 아무 소용이 의미가 없지. 없대요. 공증을 받아도 의미가 의미 없대요. 없어. 그래서 그냥 뭔가 현물로 받아라. 현물로 받는 거야. 뭐 그게 돈이든 뭐든. 돈이든 뭐든 뭐 응. 차든 명의든 어. 현물로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또 바람피다 걸렸을 시 그 뭐 다음에는 한다. 뭐 현금으로 얼마라던가 아니면 명의를 내 걸로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각서나 어떤 그런 걸 받을 게 받아놓으면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받을 게 받을 게 없으면 없으면. 어떡해. 그럼 바람도 피지 마! 줄 거 없어. 자,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받을 게 없으면 그 여자한테 받으면 되죠. 야, 그 상관요. 네. 그거는 상간녀 소송 그렇지. 그렇지. 민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자한테 받기 어려울 거. 어려워요. 그래, 쉽지 그럼 않다. 이제 그렇게 가려면 그쪽을 시집에서 받아와야지. 시댁에서. 그쪽에서 땡겨와야지. 그치. 시댁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슬프네요. 그럼 남편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남편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아니지!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만들어 가려고 결혼했을 수도 있죠. 같이 만들어 가려는데 그럼 네 말대로 남편은 같이 만들지도 않고 딴 사람하고 뭘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혼해야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럼 많죠. 완전히 거지 똥 밟은 거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봐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아, 지금 본인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상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죠? 예. 맞죠? 상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상상 속의 남편? 네, 상상 예. 속의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 혹인가요? 난 저 라니 남편 성 모르는데. 아, 예. 네. 맨날 말해도 기억 못 하거든요. 네. 저희 스타TV의 동반자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벌써 이제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어린이날이죠. 네. 3일 있으면 어버이날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있으면 또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에 계세요. 그리고 조카가 해외에 있어. 애매하다. 가고 이런 그렇지. 아니면 기러기 아빠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그럼 용돈을 보내시고. 예. 아니면 옛날에 좋아했던 선생님이 또 역시 해외에 있어요. 그러면 이 AAE 기프트, AAE 기프트라고 해야 되나? 이 리워즈를 통해서 미국에도 기프트카드 선물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시차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이 미국에 계신 분들께도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 아마존, 아디다스, 월마트 이런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윈큐브 마케팅 요게 이제 샌드비의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샌드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고요. 대량의 선물을 보낼 때는 최고의 플랫폼인 샌드비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콩 중에 콩, 최강 검정 콩. 런던 마가칸입니다. 네. 스타투비너스 두 가지 맛이 있죠. 오리지널 그리고 시그니처가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언가 리뉴얼을 해서 먹기에 더 편해지고 더 간편하고 더 부드럽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버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콩을 선별하셨다고. 그렇죠. 좋은 콩만 고르신 건가? 신중하게 콩을 선별해서 식감이 부드러워졌다. 이 최근 거가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래, 먹기 훨씬 좋아. 좋더라고요. 런던 마가칸 여러분 믿고 드셔도 좋고요. 서리태, 검은콩을 모두 다 좋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스타투비너스 런던 마가칸만큼 검은콩을 쉽게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방법. 네. 런던 마가칸 스타투비너스로 검은콩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 간식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행사나 업체 등의 대량으로 납품이 가능하대요. 저는 이거는 어떤 행사인지에 따라서는 선물로 이게 행사 괜찮다. 측에서 이렇게 주기도 좋잖아요. 왜냐면 이거 답례품. 하면 예쁘거든. 답례품으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이 고객센터 031-983-0188 031-983-0188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은 런던 방앗간입니다. 필로소피 퍼펙트 살모 샴푸입니다. 살모사야 뭐야? 다시 네. 해볼게요. 지금 좋습니다. 아, 좋아요. 뭘 다시 해요. 저희들이 다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저 이거 살려요? 네. 네.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해보면 왜 우리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그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머리 두피뿐만 아니라 헤어까지 좀 관리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또 아주 상큼한 파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샴푸입니다. 자, 여러분 샴푸로 머리가 나거나 탈모를 막는다. 이거는 거짓이고 과대 광고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탈모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두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좋아야 좋은 이 꽃이나 풀들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피 좋은 거는 해주시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데 이 쿨링감, 그 멘톨 느낌의 쿨링감도 주고 시원하죠. 그리고 이런 샴푸들이 향이 아무것도 없거나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향도 좋고 너무 좋아요. 3개 이상 구매할 경우에 1개가 추가로 나가니까요.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 이스타TV를 남겨주시면 또 각질 제거에 탁월한 필링 젤 필링 필링한다고 그러죠? 각질? 예, 각질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이거는 데도 두피 좋고. 각질. 예. 팔꿈치. 팔꿈치. 여기 누룽지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색깔 네. 여자. 예. 엄지발톱도 좀 깎으시고. 우와,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싫은가 봐. 네. 꼭 작성해서 필링젤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그런 계약서 같은 거 그래, 쓰고 싶은 너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쓴다면 쓴다면 뭘 넣겠냐? 바람. 바람. 아니, 청소. 청소 좀 넣고 싶어. 그거는 청소 도우미를 부르세요. 아니야, 딱 이런 거 아니야? 절대 청소하지 않는다. 청소는 내가 한다. 손도 대지 마. 이런 거. 함부로 뭔가 물건에 손을 대지 건드리지 않는다. 네. 이런 거. 절대 물을 묻히지 않는다. 야, 근데 이거 나는 지금 사실 뭐 아까 뭐 그런 바람과 관련된 거는 넣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안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뭘 넣을 수 있을까? 저는 근데 시간의 너는- 분배. 어떤 시간? 왜냐하면 그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시간을 나눠 써야 된다는 게 나는 제일 육아를 하면서 특히 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저녁 시간을 일주일에 몇 번씩은 번갈아 가면서 자유의 시간으로 준다. 뭐 주말 한 달에 주말에 몇 번은 이런 거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맨날 자기만 야근하고 일하고 오니까 나에게도 일할 시간과 자유 시간을 확보해달라. 네. 그런 거를 그게 제일 계약서로 쓰고 답답하구나. 싶어요. 아니 근데 애 좀 커가면서 좀 많이 늘지 않나요? 그래도 시간이? 시간이 아직 모르. 어린이집. 이제 어린이집을 가니까 근데 그 그리고 시간에는 보통 그렇죠. 일을 보통 오래 가니까. 가잖아요. 어린이집은 오히려. 어린이집을 가니까 처음으로 아기가 없는 자유시간이 확보되는 건 처음인 네. 거지. 왜냐하면 일이 있을 때만 어머니한테도 맡겼었고 그랬는데 내가 일이 없는 날도 아기가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건 편하긴 좋기는 하죠. 하더라고요. 커가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네. 근데 종윤이는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성적으로 독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독점. 네. 절대이지. 4번 얘기하는 거야? 돌았어 이거? 칼부림 나. 아니 그 4번을 내 뭐 하나 죽인다.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이건 진짜 폴리아모리와 그래, 맞닿아 맞아. 있는 부분이야. 이거는 나는 말도 안 돼. 4번은 쉽지 않아. 그럼. 성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결혼 계약서라는 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계약서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약이야.
사실상. 계약 속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또 계약을 한다고 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집어넣는다는 느낌이지. 사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이 얘기를 좀 생각을 하려면 이런 결혼을 우리끼리 규정하기를 결혼이라는 단어 말고 새로운 단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러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 우리가 결혼이라는 단어에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하나 만드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동거계약서. 뭐 그러니까 동거는 또 있는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 동혼이라 칩시다. 그냥 섞은 거야. 이게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동혼이래. 그럼 이걸 할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혼도 아니고 동거도 아닌 그 어딘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거부감이 좀 덜 들지 않나. 이 결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이걸 대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 사실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본다면 룸메이트 같은 느낌도 나요. 좀 섹스하는 룸메이트. 근데 약간 좀 이런 약간 생각이 느낌?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책임져야 할 모든 것들, 양가 부모님 부양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과 양육 뭐 이런 모든 것들, 경제적인 공동체 그런 것도 사실은 계약의 조건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내포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계약의 조건을 수백 년 동안 해오면서 그냥 관습으로 익혀버린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 조건들을 여러 사람이 막 각자 세워서 하다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계약 조건들이 또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또 조건이 될 수 있죠. 그치. 그럴 맞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언니가 말한 개념에서 4, 5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 파트너를 막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만의 혼인의 조건으로 우리는 양가 부모님은 서로가 효도한다. 크로스를 안 서로에게 한다.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뭐 이런 계약 조건이 그래 없어. 서로가 효도한다는 거는 계약서에 각자. 낼 필요가 없지. 각자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각자 부모님 내 자기가 부모- 챙긴다. 크로스 아니야. 크로스 네 부모는 네가, 내 부모는 내가. 그런 거는 뭔가 납득이 가잖아요. 근데 그거 그런 그렇게 식의 하는 계약에 집들이 넣는 거. 있어요. 지금은 있어요. 아예 신경 안 쓰고 뭐 가끔 맞아. 전화하는 건 알아서 하는데 선물이든 명절에도 안 용돈이든 가고.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집이 있어. 있어. 그걸 마치 계약서 쓰듯이 계약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사전에 결혼 전에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 맞아.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결혼 예식은 하지 않는다. 반지도 나누지 않는다. 할 수 있잖아요. 있죠. 맞아. 근데 이게 4번과 5번 서로를 성적으로 독점하지 않는다.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거를 인정한다. 요런 조항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결혼이 아니지 않나? 그래. 이거는 좀 많이 나갔어. 기본 나가는 개념에서 거에. 좀 용납이 다르지 좀 않나? 어려운 거고. 맞아요. 4, 5번을 빼면은 괜찮죠. 그럼 여기에 아이와 관련된 거를 넣는다면? 그 양육권이지. 그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와 그러면 양육비. 양육비도 이게-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애가 생겼어. 키우고 있어. 이따가 딱 보니까 사이즈가 지금 이제 계약 해지할 때야. 그럼 그거 관련해서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양육과 관련해서. 양육권과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간다? 뭐 이런 아니 거냐? 그래서 이런 저는 거 약간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10년제 했잖아요. 네. 10년제 하면은 만약에 애가 생겨도 어쨌든 10년 후에 원하면은 떨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뭐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그다음에 양육비를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가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의 수입과 재산 다 계산해가지고 나누는 거야, 정확하게 그냥. 그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맡겨두는 그렇지. 거지. 나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법적인 개입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별이 깔끔하고 이별이 맞아.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개입하면 법으로 뭔가 결론은 내더라도 둘 사이의 감정과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별이. 그리고 서로 키우기 싫어하면 그때서 또 문제가 그럴 되는 수도 거야. 있고. 그렇지. 이 계약서는 그 회사 간의 계약서든 모든 계약서든 깔끔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걸로 대부분의 소송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깔끔하지 않아. 계약 결혼이 깔끔하다는 건 그래 보이지만 이 계약서를 쓰는 것도 무조건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아, 처음부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예를 들어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분담한다가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땐 분담인데 얘가 생각할 땐 내가 고의하고 그래. 있는데 막 이럴 수도 그래. 있어. 맞아. 그래서 디테일하게 적어요. 그래. 어, 맞아. 우리 회사 출연부 계약서 이런 것도 보면 대형 사랑 할 때는
이만큼씩이잖아. 되게 디테일하게 그치. 뭐 설거지는 누가 무슨 요리에 뭐 하고 이런 것도 다 적어놔야 돼. 맞아. 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근데 그런 이게. 뭐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집안 청소는 누가 하고 이거를 둘이서 살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노모가 아프거나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 분담이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서류 자체가 여기도 써있긴 하지만 이 조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상대방과 본인의 의견을 조정하는 용도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걸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결혼 계약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사실 이 결혼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죠. 그치. 그런 그냥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맞는 거야. 이거 되게 가볍게 보는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보는 거죠. 나는 결혼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아이를 안 갖는 쪽에 가깝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야만 해.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어려워지거든. 되게 맞아요. 변수가 많아지기 그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 계약서는 헤어지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 그렇지. 헤어질 때 땡신이 편하게 있는 것 헤어지기 같아. 위해서. 편하게 편하게 헤어지기 그쵸. 위해서. 편하게 헤어지기 위해서. 헤어지기 위해서. 자, 뒤에 다른 얘기에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르트르와 보브아르. 20세기 최고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 폴 사르트르의 현대 페미니즘의 기틀을 세운 시몬 드 보브아르는 평범한 일반인들 사이에선 계약 결혼을 무려 반세기 넘게 유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둘의 계약 결혼은 이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으나 다수 대중으로부터 문란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초 계약 기간은 2년이었지만 51년간 이어졌다고 하고요. 누가 죽었어요 둘 중에 한 명. 이들이 이렇게 오랜 계약 결혼 실험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인간들 사이에 맺어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정립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다. 자, 장점. 원치 않는 것들을 미리 문서하기 때문에 서로 다툴 일이 발생하지 않음.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저는 다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쵸. 않습니다. 자,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 남편의 도움을 강제할 수 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이미 문서에 담겨있기 때문에 정리가 깔끔하다. 자, 단점. 결혼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있고 혼인기간 만료 후 일방적으로 갱신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혼생활이 문서화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둘이 처음에 2년 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51년 동안 연장을 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서로 맞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다리가 맞아야 이게 가능하다. 그치. 아이도 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댓글에 그랬잖아. 뭐 연애는 여자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결혼 남자가 선택하고 출산은 여자가 선택한다고 그러잖아. 모든 동물은 해마를 제외하고 여성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좀 그 시간 동안을 포기해야 되는 건 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 경제적인 이 분담 그리고 일의 분담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계약이 나는 되게 불균형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야 돼, 이거 하려면. 맞아요. 특수조항으로 넣어야지. 임신 기간에는 어떻게 한다. 출산은 어떻게 지 근데 너무 변수가 많아. 또 아이가 나왔을 때의 성격, 그치. 그다음에 성향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아이 그 부모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수가 너무 많긴 하죠, 사실. 아이가 있냐 없냐는 무조건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의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했을 때, 아이가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제일 좋죠, 그게. 예. 근데 거기서는 어떨 때는 아빠가 더 시간을 쏟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엄마가 더 시간을 쏟을 때가 있고, 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또 엄마의 역할이 크고, 뭐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뭔가 아까 얘기한 희생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치.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맞아. 희생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이게 되게 유토피아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가능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합의는 뭐냐면 육아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계약서를 써. 그러면 이건 자기들끼리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자도 출산 휴가를 2년을 준다거나 아니면 주 4근무를 가능하다거나 그러면 아마 조정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남자가 다니는 직장이 그게 절대 불가능해. 안 그러면 잘려. 그게 안 되잖아. 그쵸. 네, 그럴 거면 아이를 안 낳아야지. 그쵸. 네.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지금 사례로 뽑아주신 샤르트르와 보부아르 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저는 쇼윈도 부부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르트르라는 분이
일부 다처제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고, 이 보부아르는 페미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간에 서로 간에 그 이상적인 의사소통이 잘 돼서 유지가 됐다고 하지만 삶도 같이 살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살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당연히 뭐 맹비난을 받았을 거고, 지금도 저는 이 둘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념의 가족과는 상징성이 컸던 것 같아. 그 같아요. 둘이 약간 학문적인 동반자로서 같이 뭔가 상징성을 가지고서는 이런 형태를 유지했던 것 같고, 사랑은 또 각자 따로 맞아, 열심히 각자 하니까. 했으니까. 근데 난 둘도 사랑했을 것 같은데 사랑했으니까 51년간 계약 연장했겠지. 아니었으면 안 했겠지. 또 다른 그렇죠. 형태의 사랑. 둘이 있으면서 이거 좀 버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51년간 연장을 했다는 것은 약간 그냥 혼성 듀오로 있었던 거. 최희와 미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쇼윈도 보고 갔다고. 그러니까. 뭐 백가가 빠지긴 했지만 신지와 김종민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그것도 사랑이니까 그 종류 그러니까 그것도 쓰다 사랑이니까. 보니까 뭐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리고 51년간 유지했다는 게 서로 같은 집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가만히 있으면 51년간 서로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둘이도 뭐 그치? 이게 또 30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또 그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또 사람들의 관심이 또 많아지니까 수익도 많아지고 아, 좋겠지. 뭐 이런 느낌이도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사랑을 했다고 가능해, 하는데 가능해. 이 둘의 부부의 그런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누구랑 자고 뭐 이런 거를 다 알려야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오. 그래서 그런 거를 나는 과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런 거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둘은 그게 이해가 되니까 둘이 그렇지. 계속 간 거야. 아, 폴리아모리. 그리고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잖아. 요즘 이상해. 난 프랑스 사람들은 도당체가 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근데 그걸 우리나라 동양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이 미국 맞죠, 대륙에서도 쟤네는 좀 특이하다. 유럽 맞아요. 내에서도 프랑스는 특이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프랑스에서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서로의 와이프나 남편은 건드려도 되는데 서로의 상간남 상간녀는 건드리면 절대 안 된대. 불문율이래. 절대 안 된대. 되게 그게 뭐였지? 드라마 요즘에 되게 예전에 했던 애슐리 인 파리. 라는 에밀리? 있어. 에밀리 애슐리 맞아. 누구야? 애슐리 갔다 애슐리는 왔어요? 저기 어. 패밀리 레스토랑. 아, 그래. 애슐리 갔다 왔어요? 에밀리 인 파리. 그래. 그것도 그런 내용이 그런 나오죠. 내용이야? 근데 프랑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런 느낌. 네. 근데 프랑스는 뭔가 좀 이런 그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가 봐. 그러면 이혼 이런 것도 서로 우리보단 서로. 훨씬 그러니까. 그렇죠. 그쵸. 가족 형태도 좀 다양하고. 그렇지. 대통령 그런 거에 대통령부터. 대해서도 얘기하잖아. 그럼. 그건 별개의 문제다. 노터치야. 그렇죠, 그렇죠. 보고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우고 싶죠? 노더치.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그래. 같고 현재 시점으로는 어. 절대 아무나 할 수 없고 지금 뭐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지 뭐. 그지? 엄청나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렵죠. 100년 느낌이 안에 될 수 아닐까. 있지 않을까? 100년? 100년? 생각보다 빠른데. 아, 전 100년 안에 가능하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예. 진짜. 우리 100년 전에는 그래.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치. 그치. 거의 그랬지. 아니 뭐 현실적인 일부 다처는 우리 할머니 세대 정도만 가도 할아버지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100년 안에 일이야. 어. 현실적으로는. 그래 뭐 세상 변하는 게 또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일부 다처되면 몇 명까지 생각하시나요? 3명이라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두 명은 좀 어떤 밸런스죠? 완전 두 명은 좀 아쉽고 넷은 좀 많고. 넷은 많고 3명이면은 이제 적절하다? 적절하죠. 그럼 그 3명을 이제 좀 다 맞춰주려면 거의 이제 매일 야 인생 진짜 바쁘겠다 그러면 너무 정신없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소외당하는 와이프가 생기겠죠. 그래. 그러면 그녀는 다른 남자를 찾겠죠. 아, 그래.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또 새로운 인물을 대체하고 네, 계속 3명 유지하면은 좀 그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 부합하는 아하. 그런 게 아닐까. 4명은 너무 많아요. 네 명, 세 그러니까 명, 이게 봐봐요. 현실적으로 일부 다처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폴리아모리라면 오히려 가능하다? 그렇겠지. 그러면은 3명의 와이프를 두지만 그 와이프들도 다른 데서 뭔가 충족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3명이 오롯이 한 남자한테 기대고 있다. 그럼 이 남자는 진짜 절대 강자여야 돼. 맞아. 그치. 압도적인. 완전 돈, 뭐 권력, 돈, 힘 다. 맞아. 되게 현실적으로 쉽지 불가능해. 그 기름 부자 정도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면 가능하지. 거기는 10명도 넘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강자라는 게 아예 진짜 그 힘이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여자 3명을 휘어잡는 그런 그렇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그치. 막. 내부에서의 파워 게임이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있는 거 아닌데, 아우, 아우, 불가능하죠.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생각만 해도. 네. 그래도 2명은 좀 아쉽다. 그래서 3명 정도 네. 밸런스가. 하려면 3명. 3명. 안 하려면 그냥 1명. 네. 약간 짝수보다는 이제 홀수로. 네, 1-3. 네, 1-3 으로. 1-3 느낌으로. 난 아닌데? 난. 자, 1초 답입니다. 남편.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손문선 5명? 아니, 그게 일주일에 아니라 한 명씩 7명? 그걸 떠나서 할래면 3명이고 아니면 1명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단 2명. 그래요? 한 명 있는 게 2명. 뭐 이쪽은 너무 아쉽다. 아니,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한 명? 제도를 안 써먹을 순 없다. 굳이 뭐 안 하려면 뭐 아니면 더 알 필요 없습니다. 2명이면은, 그런가? 네. 자, 1초 답입니다. 몇 명 가나요? 문선 누나는 일단 6명. 하루는 쉬어야지. 6명에서. 그런가? 월화수목금? 또?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짜야. 이거 진짜 완전- 현실적으로 3명. 3명. 그렇게 하지 세 명이야. 세 명이다. 역시 합쳐서 짝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최대 괜찮아. 정도면 왜냐면 둘은 약간 이럴 것 같아. 둘은 이걸 왜 상상하고 앉아있냐? 아니 둘은 생각해봐. 셋은 차라리 내가 누군가와 어떤 좀 돈독한 관계. 그래도 뭔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지. 이 하나랑 돈독한 관계가 됐을 때 나머지 둘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욕도 하고 저런다 막 약간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셋이어버리면 합해서 셋이어버리면 내가 한 명이랑 쿵짝이 맞으면 한 명 너무 외롭고 그래. 합쳐서 짝수가 얼마나 나오는 게 배려심이 좋아. 봐봐, 혼자의 셋이. 외로움을 생각해. 셋이면 버려지는 누가 뭐 남자예요. 조인성, 정경호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를 외쳐. 아, 박수를 외치는 거야. 뭐야? 좋아서. 너무 좋아한다 언니. 갑자기 상상돼가지고. 네. 어머. 3명. 보배. 전 우리 남편만 있으면 됩니다. 보배야, 지랄하지 마시고. 네. 뭐지? 보배는 여태까지 했던 걸로 봐서 한 과에 있는 남자 얘가 20명 정도 돼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뭐 1초 다부제 돈도 되게 많아. 집안도 빵빵하게 좋아. 그러면 어디 성 하나 만들어서 남자 다 갖다 박아놓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보배 지금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요? 남편만 빼고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남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2부터 보통 이제 무한대표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편만 빼면 다 가능합니다. 약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몰랐네. 무한대 사람들이야. 근데 공식적으로 1초 다부다. 그래. 그러면 이제 몇 명 정도가 괜찮겠냐? 나는 무조건 한 명만. 한 명이야? 그래도 한 명이라고? 지금 아들 둘 키우는 것도 그 감정 조절하기가 힘든데 남편 너무 현실에 빠져 아니,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돈 개 많다고. 장난 아니야. 그래. 성이 있어, 성. 하인이 200명이야. 뭐 막 다 시키면 되지. 200명 다 가져야지. 하인을 다 가져야지 그러면. 이게 이상해. 거봐, 가스라이팅 다한 거 맞아. 200명 정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200명이야.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이런 애들이 남편 두고 하인들이랑 하는 애라니까? 꼭 있어. 저랑 몇 명? 저는 완전히 만약에 다 프리하다면 완전 프리야. 완전 내 능력도 다 되고 완전 프리야. 1차 다부.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있죠. 대화가 잘 통하는 애 한 명, 밤에 잘 맞는 애 한 명, 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섹션별로 나눠서 그럼 몇 명 정도 될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 다지. 그치. 요리 잘하는 애 한 명. 운동 잘하는 애 하나. 운동 잘하는 애 한 명. 불 잘 끄는 애 한 명. 뭐 수영 잘하는 애 한 명.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컴퓨터 잘 고치는 애 한 명.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면 그 그냥 집에 있는 PC 고치려고 그 수리공 불렀다가 야 너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하고 결혼으로 그런 노동을 느낌이잖아, 착취하는 지금.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충족하는 그 항목이 있나요? 자, 그 뭐 예를 들어 항목들이? 얼굴 잘생긴 애 있어. 몸 좋은 애. 그리고 뭐 아까 말 잘 말 통하는 애. 잘 그러니까 얼굴하고 몸은 같이 합쳐서 하나. 하나. 뭐 이런 외모 식으로. 하나. 또. 입 하나. 입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뭐야? 몸 섞는 거? 아니 입만 터는 애 말 잘 통하는 애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게 제 자유죠. 그렇지. 자, 여기 지금 셋 나왔고, 네. 하인 쪽. 200명. 하인 건 200명, 200명. 너는 나는 일부 다쳐면 행복한 상상. 행복해. 7명. 7명. 월화수목금토일. 아. 제가 팬티가 14장이에요. 그래서 2주 로테이션이야. 7명. 1일 로테이션으로. 아니야, 내가 볼 때 종현님이 7명 안 돼. 왜? 네. 여기저기에서 다 똑같이 이 새끼는 강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연령을 대해줘야 된단 말이야. 1곡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구나. 나 약간 이런 거에 그 강박이 있어. 아. 얘는 예전에 게임을 할 때도 뭐 캐릭터가 6명이야. 그러면 6명을 똑같은 레벨로 키우려고 여기에 환장했었거든. 그 경험치 쌓이는 것도 다 맞추고. 그래서 너도 2명 내지 3명이야. 아, 그래야 되겠다. 아니, 나는 나는- 네가 죽어날 거야. 그럼 일을 못 할 것 같아. 맞아. 그게 일인 거야. 재산에 난 탕진할 것 같아. 뒤질 것 같아 그러다. 그게 사실 뒤질 지금 수도 마지막 있어. 말이 하고 싶었단 말이야. 네, 뒤질 것 같다. 뒤질 것 같아. 합쳐서 나는 짝수가 나와야 된다고. 짝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3명이 황벨이네, 황벨. 황벨이야. 3명만 한 게 없어. 색다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렇구나. 색다른 느낌 어떤 느낌일까? 아, 네. 느껴보고 싶나요? 안 느껴보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저 화법이 진짜 교묘하게 그래, 피해가면서. 부정의 부정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이주 언어라고 와. 그 해석하는 게 있어요. 엄청 하고 싶다. 이런 거. 네, 가정의 달을 지켜주는 나의 동반자 술게임입니다. 그치. 요즘 술 먹을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죠. 주에 몇 번 드시죠? 두세 번? 오. 먹는 거 두세 번이나 같아. 드세요? 격일로? 요즘에는 저는 맥주를 좋아하는데 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이랑 밖에서 놀다 보면은 이제 뭐 5시 좀 넘어가면은 그 옆에 그 치킨집 이런 데서 벌써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맞지, 시작하지. 맞지. 좋지.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부러워서 집에 올라오면은 저도 이제 슬그머니 맥주 한 냉장고를 캔 때리고. 열어서 맥주 한 캔 때리고 애들이랑 같이 자고 네. 다음날 힘들면 술깨 먹고 그래. 루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영한네이처 페이지가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페이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술겜 검색한 다음에 웃돈 주고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방지를 해야죠. 영한네이처. 영한네이처로 검색해 주시고요. 오리지널 술게임은 영한네이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드레빗입니다. 식장 탈출 광고 효과가 조금씩 나온다라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에 경험이 있는 남녀 MD분들이 통화로도 상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팅 상담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상담을 받으면 분명히 하나 두 개씩 구매를 하게 되실 거고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 하던데 반려기구라고. 네. 내 몸에 닿는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씩 없는 게 오히려 후진적인 여성이다. 저 후자요. 이런 하나 후진 이거 것들.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네네. 락소프사 제품 21개가 더 들어왔는데 구경하러 가야겠네. 여러 가지 이 시상 경력도 있고 고풍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듀얼 모터인데 손이 저릴 정도로 강한 진동. 아니 진동으로 손이 저리면 도대체 소중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빡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이용하셔야 돼요. 이제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오늘 끝내고 죽겠다.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LED 무드 조명까지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있는 곳 하드레빗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이미 맛과 영양으로 검증받은 이 휴닉 베지푸유입니다. 맛있다. 이거 진짜로 맛있고. 이게 지난주에 그 문서 언니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고. 그거죠. 프리미엄 견과류 영양소, 그 다음에 칼슘, 이런 거 다 한 포에 들어가 있고요. 식품 첨가물 중에 뭐 유화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들어있고. 네. 하나 들고 가기도 좋고. 그러네. 몇 포를 만약에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여기 넣어놓은 다음에 시원하게 먹으셔도 좋고 베지어트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휴닉 인스타에서 이벤트가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장 탈출에 이 베지포유 휴닉 제품들이 들어온 기념으로 베지포유 3박스 이상 구매할 경우에 대나무 칫솔, 대나무 칫솔, 맞아요. 대나무 칫솔이 나가니까 기왕 구매하실 거 저는 이거는 저도 이거 아침마다 틈남 먹거든요. 그렇죠. 저 아침에는 저는 사실 아무도 좀 잘 안 들어가요. 끼케야 커피 정도 마시는데 이건 먹겠더라고. 맛있어서 좋아. 커피보다 낫지. 이게 술 낫지. 드리는데 커피는.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챙겨주기 좋겠다. 그쵸. 그래. 얘가 15포니까 3박스를 사도 한 달 정도 그치, 한 달 분량이니까 반. 예.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해 보시거나 010-7272-6717 010-7272-671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베지포입니다. 자, 그러면 판관손문선으로 가겠습니다.
새벽 1시 40분에 온 사연이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약간 센치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치. 요때 나온 건데. 이때 편지나 이런 걸 쓰고 다음날 읽으면 진짜 약간 이상하지. 좀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거 주원이 형이 좀 읽어주시죠. 네. 새벽 1시 40분에 온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일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정말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술 한잔 마시고 겁 없이 행동을 질러버렸고 지금 새벽 1시 당일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겐 3년을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귀엽고 이쁘다고 주위의 얘기도 많이 듣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싸울 당시에 정말 많이 싸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베스트 프렌드 그 이상으로 재밌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한 번 그리고 자주 싸우면 진짜 서로 밑바닥까지 보이며 다퉜다는 거죠. 보통 싸움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연락에 둔하고 상대는 연락에 관해서 예민하다는 거였죠. 일단 사내 연애로 시작한 관계였는데 여자가 많은 여초 회사였습니다. 질투가 많은 제 여친은 제가 다른 여자들과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동성인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항상 빌고 빌어서 겨우 허락을 받고 약속을 나갔습니다. 이런 생활에 점점 조여오는 압박감에 저는 스트레스가 쌓였고 제가 가족들과 술자리를 가져도 뭔가 찜찜하게 싫어하는 티를 냈던 여자친구의 반응에 폭발하고 대판 싸우게 된 적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서로가 연애를 하다 보니까 행복보다는 서로가 너무 예민해지고 있다고 느꼈고 결국은 비슷한 상황을 겪다가 이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스트레스, 압박감을 받다가 여친과 이별을 하고 다니던 회사도 이직을 하게 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여자친구와도 만나고 여기저기서 소개팅 제의도 많이 들어와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이성들을 소개받고 만났는데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제 스스로에게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사귀지는 않으니 어장관리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저는 우연치 않게 전 여친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진들이 다 저와 먹었던 음식들, 장소들로 가득 찬 걸 보고 제 마음은 생각지 못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정말 많이 싸웠지만 정말 재밌고 행복하기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최장 연애가 6개월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사랑했으니 이 친구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술 한잔을 거치고 결국 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헤어진 지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제 모든 걸 흔들어 놓는 것 같더군요. 아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을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본인이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불안했을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친구는 제가 퇴사를 하고 제가 일하던 부서로 그대로 옮겨와 일을 했다고 말하며 오빠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본인한테 힘든 티를 안 냈을까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 주 주말에 같이 커피 마시자고 말했고 그 친구는 좋다고 하며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통화가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가 다시 만나도 되는 걸까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 문선, 란, 보배 누님들 그리고 종윤이 형, 주원이 형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글을 씁니다. 헤어질 때는 상대방 때문에 헤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자로서 느껴야 할 행복과 기쁨을 다 못해줬구나라는 반성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만나봐도 되는 걸까? 참고로 저희가 헤어진 지 1년 전부터 스킨십을 하지 않을 만큼 서로의 사랑은 차갑게 식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못해줬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시 만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웃음과 사람 자체를 다시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걸까? 참 싱숭생숭하네요. 이스타 출연진분들의 깊은 의견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이건 문선 누나 시간인데요. 한관 본문선. 네. 현승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는 답이 딱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헤어진 지 1년 만에, 헤어지고 1년 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제 모든 걸 흔들어 놓는 것 같더군요. 라는 거는요.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은 헤어지고 1년 만에 연락했는데 안 만날 사이잖아요.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 오랫동안 만났던 오랜 기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헤어졌다 만났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이제 3번째 헤어졌을 땐가 진짜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연락을 딱 끊고 있다가 한 6, 7개월이 지났을 시점에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는 내 마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겠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 7개월 만에 연락을 해서 밥을 먹자 한번. 그때 그 친구도 좋다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 식당에 가서 딱 기다리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식당 입구에서 돌아서 먼저 발이 보이고 이제 보이잖아. 발이 딱 보이는데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알았거든요. 아 다시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헤어지셨나요? 한 6개월? 그래도 오래 중요한 건 만났네.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좋았나요? 그 후에 만났을 때는? 계속 싸우긴 많이 싸웠는데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쵸. 첫 번째 헤어질 때 맞아. 똑같은 네. 이유로 헤어진다. 근데 그거였나요? 그런 거고 사실 그런 거 썼어요. 두 번째도. 네, 별 시덥지 않은 계속 같은 이유로 싸우는데 다만 이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둘이 막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다시 만나서 또 똑같은 이유로 또 싸우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건 무조건 만나야 된다. 저도 그게 두려워서 지금 감정이 이런데 안 만나는 건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언니가 말한 그 부분에 밑줄 긋고 감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보고 저도 언니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한 4년 사귀었던 다 이래 그지. 남자친구 4년. 근데 전화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이제 감정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감정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많이 관리 안 했네. 못 만나겠다. 나이 이 사람은 늙었다.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 Good 감정이 person. 움직이지 않는 아이고. 거지. 아. 그러니까 그게 직접 눈으로 봤을 때 또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느낌이 만약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나는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언니처럼 정말 만나서 그 감정이 다 소모될 때까지 맞아, 써야 돼. 써야지 에너지를 써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여기 뭐 이게 이렇게 해서 겁을 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다만 지금 이 사연 안에서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뭐 다시 만나자고 했어. 근데 여자 쪽에서 그치. 두려워해서 난 안 된다 알 라고 할 수 없는 가능성은 거잖아. 이 사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저는 많지 않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자분이 안 만날 마음이었잖아요. 커피 마시자고 말했을 때 굳이 아니 이렇게 연보배처럼 확인하고 싶어서 나가서 보고서는 아니네. 이 여자도 처음에 그래 나 좋아했잖아. 어. 그리고 이제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딱 가서 딱 앉아 딱 보니까 아니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오빠,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오빠 만나서 그냥 거기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오지 뭐 그날. 아니야 아니면은 아예 정리됐기 때문에 이런 통화가 가능하고 만남이 가능한 아예 걸 수도 있어. 완전 마음이 정리가 이게 됐기 사람에 때문에 따라 좀 맞아, 다른 맞아. 것 그건 같은데 맞아.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정리가 안 됐으면 연락도 안 받고 오히려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맞아, 얘기하는 나는 끊어버리는 있다고 그랬었잖아. 감정이 있기 그럼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어.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그치. 근데 그냥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감정이 남아 있으면 일단 고해야죠. 그쵸? 그렇지. 고해야죠. 남성분의 고해봐야죠. 입장에서. 그래. 안 할 차라도 이유가 없지. 안 돼도 일단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근데 나는 여기 이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다시 만나서 왜냐하면 이 상대방 여성분이 어쨌든 저는 사연자의 느낌으로 더 다가서니까 이게 집착이 심하면 어떻게 만나나. 그리고 이 여성분이 6개월 이상 못 만났다고 하니까 이런 집착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못 만난 건가라는 생각도 글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남자분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을까라고 얘기하고 또 그쪽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시 또 그렇게 똑같은 걸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반성을 통해서 뭔가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맞아요. 느꼈거든요. 맞아.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치.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집착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사실 버릇 같은 거기 때문에 맞아. 한번 좀 놓으면 믿음이 좀 생기고 하면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게 사귈 수 있으니까 안 그래? 안 그래. 집착은 안 없어져. 그런가? 그럼. 나 누군가에 대해서 집착 세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 집착 많이 당한 적은 하잖아. 이게 잘 안 없어져. 근데 만약에 좀 어. 덜 해진다면 그래.
그리고 지금 이 남성분이 우리한테 묻는 거는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그치. 다시 사귀어야 될까 다시 사귀지 말아야 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맞아. 그래. 맞아. 그걸로 똑같이 싸워서 치열하게 또 싸우더라도 만나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감정이 남아있는데 맞아. 그거를 그냥 남겨놓는 그러니까 거네. 제가 이거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다들 있네. 다들 이런 경우 있지. 20대 난한 번도 초반에. 한 번도 사귀었던 여자들은 나를 진절머리 나나 봐. 그치. 진짜. 정말 다시 연락 안 와. 또 봐. 안 와. 다시 안 와. 근데 앵꼬를 내는구나 진짜. 진짜 안 와. 와. 어떻게 이렇게 한 하지만 번을 안 오냐? 필요도 없다. 아니 뭐 헤어질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귈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그 진짜 헤어질 때도 짜증나게. 너무 진절머리 나게 헤어지니까 약간 이런 헤어질 거 아니야? 때 뭐 배빵을 날린다거나.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연락 안 오냐? 뭐 하는 거야 진짜? 있어요? 예? 먼저 해본 적은 먼저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한 전화를 번도 안 받아본 적은 받던가요? 없어요? 나한테 전화 왔던 적 없어. 어머. 나는 그냥 술 먹고 문제 새벽 2시, 3시 만취했을 때 택시 타고 왔을 때 어. 왠지 택시 뒷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가면 심심하고 맞아. 약간 지- 생각나고. 맞아. 생각나고 네. 그때 그냥 택시 뒷자리에서 가는 길도 짧으면 통화도 안 해. 근데 나는 집이 길어, 도봉이었단 그럼 말이야. 이제 맨날 택시비가 걸리잖아. 3만 원씩 나와. 그래, 3만 원.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 그러니까 홍대 같은 데 술 먹고 여의도 같은 데 술 먹고 하다가 도봉까지 가면 적어도 30분 넘게 30분 걸리지. 그럼 맨날 통화하면서 갔거든. 맨날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생각났을 받긴 때 받네. 받죠. 받긴 받고 통화 잘해요. 그러니까 감정 없으니까 받는 나한테는 거니까요? 감정은 없나 봐. 정리 완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일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나한테 다시 연락하고 그러면은 진짜 또 힘드니까. 진짜 지랄이다. 진짜 근자감 쩐다 그치? 네. 많이 힘드니까. 너무 힘들까봐. 너무 힘드니까. 다시 가서 들면 너무 스스로 너무 용감하다. 모르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연락이 안 올 수가 없거든. 진짜 단 한 명도. 그렇게 많은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진짜 연락이 안 오더라고. 많이 이유가 힘들어나 있겠죠. 봐. 아직도 힘들어할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 만장일치네 우리. 네, 만장일치. 근데 만나면서 만나야 진짜 돼.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저는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가 이제 본인이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불안했을까라고 여자분이 말씀을 네. 하셨다고 하셨고 사연자분은 연락에 둔하고 상대는 연락에 관해서 예민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여성분이 남성분의 행동에 대해서 뭐 연락하는 거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노력을 할 것인가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평소보다 연락을 그리고 좀 이제 많이 여성분도 조금 서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한쪽만 내려놓는 건 아마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같은 걸로 안 헤어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맞아, 해요. 한두 달? 그 헤어졌다가 걔가 군대 가기 전에 아까,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번 보자. 같은 학교 친구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아? 감정이 괜찮아.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만났던 그때 정말 건데. 그 가슴이 정말 마음이 막 맞아요. 철렁하지 않나요? 진짜? 심장이 훅 내려갔다 진짜 올라오잖아요. 발까지 내려앉아. 오. 확 내려앉잖아. 근데- 그런 그 감정을 노래한 게 윤종신 너에게 간다 아니야. 뭐지? 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자기가 갔는데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너희가 간다라는 그 제목 그 자체예요. 헤어진 여자한테 다시 가는 거. 감정이 남아 있어서. 가사가 다 쭉 그. 딱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선 되게 노력하죠. 그 친구는 여기랑 반대였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거 되게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짜증내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해? 왜 이런 거 가지고 못 믿어? 이런 거였는데 초반엔 되게 조심해요. 나도 막 오히려 더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고 이 친구는 괜찮아 하고 근데 나중에는 나오더라고. 다 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진짜 대판 싸우고 더 크게 싸우고 저는 헤어졌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그때 다시 만난 걸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 그래서 감정이 남아있다면은 이거 미련하게 남겨뒀다가 나중에 43살 먹고도 또 사진 보면 또 그 감정이 또 올라와요. 맞아.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완전 감정은 불타서 없어질 때까지 써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싸우고 같은 이유로 헤어지더라도 음. 다시 만나면은 저는 분명히 남는 건 있다고 봅니다. 맞아. 뭐 이거는 정리가 잘 됐네요. 네. 만나러 가십시오. 네. 음.
방송 전에 만나겠다. 그쵸? 이미 만났을 것 같아. 이미 만나서 결론이 났을 굉장히 것 같아. 빠르면 똑같이 싸워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봤는데 별로일 수도 있잖아. 다음 주 사연으로. 만나러 갔더니 여자는 저한테 감정이 없다 그러고요. 뭐 이렇게 가거나 그렇습니다. 감정 남기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뭐든 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기왕이면 이러다가 진짜 인연이면 다시 만나서 서로 그 맞아. 부분이 좀 조정이 돼서 잘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좋은 시나리오가 그거죠. 둘 다 조금씩 성숙해서 헤어지고 나서 성숙하고 나서 둘 다 다시 만났을 때 예전보다 좀 나아진다면은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진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약간 요거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후기를 좀 진짜입니다.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린이날 휴일에 녹음한 식당 탈출이었고요. 오늘 얻어낸 결론은 1초 다부와 1부 다처의 황금 밸런스는 3이다. 네. 3명까지. 연보배 제외. 네. 보배는 다다익선. 스릴을 즐기는 여왕 스타일. 스타일. 네, 여왕 스타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